안녕하세요. PC로 영상 만들기 파워 디렉터와 함께하는 수업 오늘 3회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모두 점심 식사 든든히 하셨죠? 오늘 점심 식사 든든히 하시고 그 힘으로 3회차 수업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환갑 동영상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환갑을 축하하면서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을 어렸을 때부터 쭉 노년기까지 돌아보는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실 건데요. 이제 저희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미디어, 즉 사진과 동영상에 대한 편집 메뉴를 배우셨었습니다. 내가 개별 미디어를 편집을 하겠다. 그럼 편집할 미디어를 일단 클릭을 하시겠죠. 네, 클릭을 하시고 잘 만들어졌는지 플레이어 창에서 확인을 해보시려면은 꼭 이 플레이들을 내가 편집할 미디어 가운데로 가지고 오셔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편집하면서 이 오른쪽 플레이어 창에서 변화 과정을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주 사용하는 편집 메뉴들은 여기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 편집 메뉴 클릭하시면 사진과 동영상에 따라서 일부 메뉴는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애니메이션 기능까지 살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유아 사진에 있는데 이 편집 버튼 클릭해 보시면은 이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메뉴가 다양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미지 편집하는 거, 그리고 마스크라고 해서 이 사진을 마스크 모양으로 자르는 것, 그리고 이 이미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애니메이션 기능까지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비디오를 편집할 때 사진을 편집할 때와 비디오 편집 메뉴가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미디어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노년 영상 있죠? 맨 마지막에 5번. 할아버지 영상. 요거 한번 클릭을 해보실게요. 네. 요 노년 동영상 클릭하시고, 우리 편집 메뉴, 비디오 편집 메뉴로 가보시면요. 네. 여기 이제 도구에서 위치부터 펜앤줌, 다듬기 이 기능도 우리 2회차 시간에 모두 배우신 내용입니다. 네, 그 밑에 보시면은 모션 트래킹이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모션 트래킹. 하셨나요? 이건요, 사진에 있지 않고 동영상에 대한 편집 메뉴에만 있는 기능입니다. 네, 왜냐면 이제 모션이라는 건 우리 움직임을 이야기하고요. 트래킹이라는 거는 따라가다라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경우 보셨을 거예요.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시면 이거 이미 녹화해서 다 편집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출연자들이 나와서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춤도 추고 할 텐데 이런 경우 요새 참 많아서 아쉬운데 여기 한 연예인이 불의의 어떤 명예롭지 못한 그런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보통 이 사람을 이제 이 예능 편집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범죄자라고 판단이 되거나 무리를 일으켰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얼굴을 아예 괜히 논란이 되지 않도록 영상에서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쉽게도 이제 출연은 했지만 이렇게 통편집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제 비디오를 찍으면 이 사람 막 뛰었다가 누웠다가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 개체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럼 편집하는 사람 너무 힘들겠죠. 그런 기능을 위해서 이제 나타나게 된 게 모션 트래킹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가리겠다라고 이제 지정해 놓은 이 개체가 움직일 때마다 계속 따라서 모자이크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적용은 안 할 거지만 알려는 드릴게요. 나중에 혹시라도 또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영상을 찍었는데 뒤에 뭐 행인들이 많이 나온다. 그럼 행인들의 얼굴이 노출되면 좀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얼굴을 제외한 뒤에 동영상에서의 행인 얼굴들을 가릴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년 영상 보시면은 노년 영상 클릭하시고 모션 트래킹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모션 트래킹.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모션 트래킹을 추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확인 일단 클릭해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모션 트래킹은 저희가, 오버레이로 사용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이게 개념만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그래서 이 모션 트래킹은 우리가 오버레이라는 기능을 배우셔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원래는, 이게 원래는 바로 이렇게 됐었는데, 네, 이게 지금 좀 변경이 됐네요. 네. 지금 모션 트래킹은 오버레이를 먼저 배우셔야지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개념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저희가 오버레이라는 기능 배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버레이 기능 배우시면은 나중에 한번 이게 모션 트래킹이라는 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개체를 가리는 거구나 라고 이제 아시고 나중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방향, 비디오 역방향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비디오 역방향이라는 건요, 이제 뒤로 감기, 비디오 뒤로 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상에서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걸 역방향으로 재생시켜버리면은 이 사람이 뒤로 이렇게 걸어가는 방향으로 바뀌겠죠. 이거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어디다 적용을 하시냐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시계 영상 있죠. 이 앞으로 가면 시계 동영상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시계 동영상을 두 조각으로 나뉘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쪽 시계 영상은 보시면 그 플레이어 창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앞쪽에 있는 시계 동영상은 정방향대로 가는데 뒤쪽 동영상의 경우는 시계 방향이 거꾸로 돌아가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두 개의 조각 모두 정방향으로 돌아가 있게 되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연출을 할 거냐면요. 이제 앞에 이제 텍스트가 나오게 되면은 이 김구루라는 사람의 이 일생을 뒤돌아보겠다. 이걸 연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두 조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요 시계 조각에서는 시계가 정방향대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을 되돌려야겠죠? 시간을 되돌려서 이제 어린아이 때부터 쭉 돌아볼 거기 때문에 시간을 되돌린다. 그래서 시계 방향이 역방향으로 돌아가도록 마술을 부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조각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시계 동영상 두 개의 조각으로 나눴는데 두 번째 조각 클릭하시고 이 편집 메뉴에서 비디오 메뉴에서 비디오 역방향을 클릭하십니다. 간단해요. 그냥 비디오 역재생하겠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체크해 주시고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이 플레이 헤드를요. 요 시계 앞부분으로 가지고 가셔서 네, 끝까지 재생을 시켜보셔야 되니까 미디어 선택되지 않도록 빈 공간 클릭해 주십니다. 네, 빈 공간 클릭하셔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미디어가 이렇게 선택이 돼서 하얀색 테두리가 보이면은 얘밖에 재생이 안 돼요. 우리 쭉 재생하려면은 여기 특정 미디어가 선택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재생을 시켜보면은 네, 처음엔 시계가 제대로 돌아가다가 네, 그 다음부터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역방향으로 재생되는 이 미디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을 되돌려줘 또는 뭐 빠르게 뭐 뒤로 가는 영상으로 만드실 때 이 역방향이라는 기능 활용해 보시면 좀 재밌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편집 메뉴들을 알아봤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에 대한 편집 메뉴를 알아보셨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실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넣어볼 거예요. 지금 이 미디어들을 다 나열을 해서 하나하나 미디어에 대해서 뭐 색상이나 위치나 크기 등 뭐 애니메이션 다 조정을 하셨으니까 여기 이 화면에 우리가 화면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자막을 넣어볼까라는 겁니다. 자, 자막을 넣으실 때는요, 여기에서 이제 자막을 넣으실 건데, 텍스트를 넣으시기 전에 먼저 배우셔야 되는 점이 있어요. 예, 요거 중요한 게요. 수강생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미디어 다 넣으시고, 이제 텍스트 넣어야겠다 하시면은, 나중에 텍스트 넣으시고 나서 우리 전환 효과를 넣으시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는요, 전환 효과 넣게 되면 텍스트의 위치가 다 어그러져요. 그래서 제가 텍스트를 넣으시기 전에는 꼭 전환 효과를 먼저 넣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 효과를 먼저 배우고 그리고 텍스트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환 효과. 이 상단에 보이시나요? 미디어 창에 보면 전환 효과 보이시죠? 이 전환 효과라는 건요. 화면에서 화면으로 넘어갈 때의 전환 효과를 말해요. 그래서 화면이 뚝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이 유아 사진에서 뒤에 어린이 사진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이 유아 사진이 이렇게 흐려진다든지 요 위로 이렇게 쭉 날아가면서 없어지고
뒤에 있는 사진이 이렇게 날아오면서 들어온다든지 이때 이제 화면이 회장하고 들어올 때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미디어별로 우리가 편집 메뉴 가시면 여기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이 애니메이션에도 인, 아웃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인, 아웃이라는 거는 이 화면에 대한 화면이 이제 등장할 때 애니메이션을 주는 건데 제가 요거는 일부러 적용을 안 했어요. 왜냐면 여기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하면 이 화면이 등장할 때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등장을 하죠. 근데 전환 효과 우리가 이제 요 편집 효과 X를 닫으시고 전환 효과를 적용하게 되면 그게 중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환 효과로 적용을 할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어디다 가져가시냐면요. 이제 가장 첫 번째, 여기 우리 검은색 컬러보드 보이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에 검은색으로 컬러보드를 삽입을 했죠. 이제 여기에 메시지가 들어갈 건데, 이 검은색 컬러보드에서 다음에 이제 시계가 나올 거예요. 이 시계가 나올 때 뚝 나오는 것보다 좀 서서히, 좀 느낌 있게 등장을 하면 좋겠죠. 그럼 전환 효과를 여기다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요. 일단 우리 전환으로 가보세요. 전환. 상단에 전환 클릭하시면 네, 왼쪽에 전환 효과가 이렇게 펼쳐져 있을 거예요. 네, 혹시 펼쳐져 있으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쭉 카테고리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 카테고리가 다양해요. 뭐 소셜미디어 방식, 또 카메라 방식, 그래픽, 모자이크처럼 뭐 등장하거나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카테고리를 선택할 때마다 오른쪽에서 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전환 효과들이 나오죠. 단 왕관 표시 있는 것들은 유료 회원에게만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수업에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는 어디로 가시냐면요. 이 전환에서 바로 기본으로 가보실게요. 기본. 기본으로 가시면은 여기 첫 번째 기본 카테고리에 레트로 1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트로 1이라는 게 뭘까요? 네, 요거 마우스를 요 위로 이렇게 가져가 보시면은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색칠듯이 화면이 변경되는 거 보이시죠? 클릭하시지 마시고 마우스만 이 전환 위로 가져가시면 어떤 전환 효과인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여기 보니까 유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유료는 적용 안 할 거고 이 레트로 1을 적용을 해볼 건데 이거를 어디다가 적용을 할 거냐? 여기로 적용할 거예요. 이 검은색 컬러보드에서 시계가 나타나기 바로 전. 네, 요 사이에 적용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 효과를 우리가 넣게 되면요. 이 전환 효과는 요 앞장면과 뒷장면 일부를 커버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냥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요 장면과 장면, 미디어와 미디어 사이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레트로 1 클릭하신 채로 천천히 드래그 해볼게요. 천천히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어요. 위치를 요 검은색 컬러보드와 이 시계 장면에 얹혀져서 이렇게 두 개의 미디어를 모두 이렇게 겹쳐지게 하면서 이 위치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드롭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천천히 드래그 하셔서 색 테두리로 표시가 될 거예요. 네, 가져오시면 바로 이 전환 효과가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네, 요거 잘 적용되었는지 한번 우리 보도록 할게요. 플레이헤드를 요 전환 효과 앞쪽, 그러니까 요 컬러보드 뒤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요. 한번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은색 컬러보드가 나오다가 보이시죠? 요렇게 지우개로 지우듯이 요 레트로 1 효과가 적용이 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전환 효과라는 겁니다. 네, 이 전환 효과가요. 너무 빠르게 지나가면 이거 무슨 효과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전환 효과도 재생 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환 효과를 편집하시려면요. 우리 이 타임라인에 있는 전환 효과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테두리가 생기죠. 네, 이때 바로 편집 버튼, 요 왼쪽에 있는 파란색 편집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은
네, 이건 이제 전환 효과에 대한 팁 메뉴인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재생 길이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재생 길이가 한 1초 정도 돼요. 1초 만에 쓱싹거리고 지나가니까 너무 빨라서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천천히 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 1.5초 정도로 바꿀까요? 네, 이렇게 그냥 이 화살표로 움직여 주셔도 되고 그냥 키보드에서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1분 30초? 네, 1분 29초? 1초 29프레임. 네, 1초 29프레임 정도로 바꿔줄게요. 그러니까 시, 분, 초, 프레임입니다. 자, 아까 이제 1초였는데 1초보다 살짝 길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전환 효과 재생 길이가 늘어나면서 이게 어떤 전환 효과구나 라는 걸 좀 더 느낄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원하는 전압 동작을 선택하십시오라고 나옵니다. 이게 보시면 두 종류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전환 효과를 우리가 두 종류 중에 한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십자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전환 효과예요. 그러니까 즉 앞장면 A라는 장면 끝부분에서부터 B라는 장면 초입까지 이렇게 걸쳐서 전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전환 동작이에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전환 동작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오버랩이라는 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오버랩은 겹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 A라는 앞장면과 B라는 앞장면이 이렇게 이만큼씩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같은 경우는 얘네 이 A와 B라는 앞장면과 뒷장면이 겹쳐지진 않죠. A 장면이 끝나면 B 장면이 나오고 그냥 이 사이를 전환 효과가 메우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예 A 장면 끝부분과 B 장면 처음을 아예 겹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전환 효과까지 같이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수강생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보통 이제 10장 많이 권해드려요. 그리고 오버랩으로 하게 되면은 이 앞장면과 뒷장면이 이렇게 합쳐지는 게 거기다 또 전환 효과까지 나오게 되면 조금 저는 어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나중에 적용을 해보시고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근데 우리 일단 십자가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클릭을 하시고 자 그리고 한번 이제 다시 재생을 해볼게요. 그래서 플레이드를 왼쪽으로 가져가서 한번 재생을 시켜보면 네, 조금 더 재생 길이가 길어졌을 거예요. 보이시죠? 네, 조금 더 이렇게 지워지면서 다음 장면에 나오는 전환이 좀 길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환 효과를 클릭을 하셔서 난 드래그 하는 것보다 바로 넣는 게 편하다 하시면요. 이 버튼도 있기는 해요. 사이 버튼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하시냐면은 우리 다음 장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우리 검은색 컬러보드에서 시계로 넘어갈 때 이렇게 전환 효과를 넣었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시계에서 유화 사진으로 넘어갈 때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계에서 유화 사진으로 넘어갈 때 여기도 우리가 한번 전환 효과를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상단에 이제는 어느 카테고리로 가보시냐면요. 전환에 가셔서 아까 기본 카테고리로 가셨는데 밑에 보시면 조명이 있습니다. 조명. 기본 밑에 가시면은 조명이라는 게 있어요. 조명이 쫙 비춰지면서 다음 장면을 끌어와주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왕관 표시 있는 건 사용하지 않고요. 여기에서 조명에 오셔서 우리 조명 보시면 조명 20이라는 거 있습니다. 조명 20. 가장 첫 번째죠. 조명 카테고리에서 조명 20. 얘를 내가 삽입을 하겠다. 그럼 얘를 일단 클릭을 해요. 네, 클릭을 하시면 아까는 우리가 드래그를 해서 가져왔지만 이 클릭을 하시면 바로 밑에 이 전환 효과를 버튼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전환 효과를 삽입을 하는 버튼인데, 이 경우는 이 선택한 전환 효과를 모든 이 미디어에 다 적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지만, 저는 웬만하면 이제 뭐, 단순한 경우라면은 이렇게 모든 화면마다 동일한 전환 효과를 사용을 하게 되지만, 조금 더 다이나믹한 그런 영상을 연출하시려면 장면의 특성에 따라서 전환을 다르게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도 버튼으로 클릭하셔서 넣을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긴 하지만은, 보통 이제 드래그해서 많이 사용하시긴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조명 2형, 조명 카테고리에 조명 20을 시계 영상과 유화 영상 가운데로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그냥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 하셔서 가운데로 앞장면과 뒷장면에 조금씩 가져가도록 겹쳐지도록 위치해 주시고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면 돼요.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재생 시간을 조정하고 싶다. 그럼 이 전환 효과, 삽입한 전환을 클릭하시고 왼쪽에서 편집 버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십자가를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대로 십자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앞으로는 계속 십자가형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길이를, 재생 길이는 조정할 수 있겠죠. 1초, 1초로 그냥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들을 이 전환 효과 앞쪽으로 가져가서 이 플레이어 창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재생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조명이 비춰지면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죠? 자, 하나 더 적용을 해볼게요. 이제 모든 장면마다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저희 시간 관계상 한 장면에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요, 이제 유아 사진에서 어린이 사진으로 넘어가는 유아 사진에서 어린이로 넘어갈 때 요 중간에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번엔 어디로 가보시냐면요, 왼쪽에 우리 전환 요 미디어 창에 전환 메뉴로 가 계시죠? 조명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시면은 조명 밑에 슬라이드 쇼라는 거 있습니다. 슬라이드 쇼. 네. 슬라이드 쇼 보시면 여기 바로 첫 번째 카메라 20이라는 거 있어요. 카메라 20. 요거 마우스 위 가져가 보시면은 뒷장면이 앞장면을 쫙 밀면서 나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요걸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그대로 드래그 해봅니다. 드래그 해서 드래그 하실 때 위치는 요 유아사진 뒷부분과 어린이 사진 뒷부분이 겹치도록 이 위치에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얘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환을 사용했을 때 설정이 그대로 입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클릭해 보시고 편집 버튼 클릭해 보시면 그대로 십자가형의 1초로 지속되도록 되어 있죠. 1초로 그대로 갈게요. 네, 잘 적용되었는지 이 전환 효과 조금 앞에다가 플레이드 가져가 보시고 플레이어 창에서 재생 버튼 클릭해 보시면서 확인해 보실게요. 네, 이렇게 옆으로 밀어지면서 이렇게 다음 장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전환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수강생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다른 장면에도 한번 전환 효과를 적용해 보시고요. 이제 저희가 텍스트 삽입 방법을 배우시게 되실 텐데 이 부분에서 제가 왜 텍스트 삽입 전에 왜 전환 효과를 입력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금 이 미디어와 미디어 사이에 전환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삽입을 하게 될 건데 텍스트를 삽입하게 되는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네, 만약에 우리가 전환 효과가 없는 경우라면은 이 텍스트가 요 장면이 시작될 때에 맞춰서 텍스트를 이렇게 쭉 넣게 되면은 요 미디어와 함께 텍스트가 같이 등장하게 되겠죠. 근데 전환 효과를 넣은 경우는 달라요. 이 경우 좀 이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께서는 처음 사용하시게 되면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어린이 사진이 등장하면서 텍스트 등장하도록 해야지. 그래서 텍스트를 여기에 놔버립니다. 요 미디어와 맞추어서 여기 나와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실제 텍스트가요, 요 전환 효과,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좀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네. 요 어린이 장면이요. 완벽하게 영상에 등장하는 시점은 여기 전환 효과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요 앞부분은요. 사실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이제 어린이 사진이기는 하지만 전환 효과가 이만큼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 전환되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움직임이 있겠죠. 이 부분에는 우리 아까 적용했었듯이 조명이 비춘다든지 슬라이드로 미는 경우라든지 이런 지금 움직임이 재생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해버리면은 화면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텍스트를 삽입을 하실 때는 이 전환 효과가 끝난 다음에 전환 효과가 끝나고 이 두 번째 화면이 완전하게 화면에 딱 자리를 잡았을 때 그때 텍스트를 이제 삽입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는요, 삽입을 하실 때 내가 만약에 전환 효과를 사용하실 예정이라면 전환 효과를 다 적용하시고 나서 텍스트를 삽입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제부터는요, 이 텍스트를 삽입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미디어를 삽입할 때 중요한 게 뭐였죠? 바로 이 플레이헤드의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헤드로 내가 삽입할 미디어가 들어갈 위치를 지정을 해주고 미디어를 삽입했었죠. 마찬가지예요. 텍스트도 삽입을 할 때 삽입할 위치를 이 플레이헤드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자, 먼저 이 플레이헤드를 어디로 지정을 하시냐면요. 우리 첫 장면부터 가볼 거예요. 첫 장면. 여기 지금 첫 장면으로 가실 건데 이 검은색 컬러보드 있죠? 네, 이 컬러보드 위로 이쪽으로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컬러보드가 0초부터 시작이 되죠. 내 플레이헤드를 0초에 딱 바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텍스트가 바로 화면이 등장하자마자 바로 들어와요. 근데 저는 영상을 만들 때 조금 여유롭게 만드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바로 텍스트가 등장하는 것보다는 좀 뜸을 들이다가 2, 3초 있다가 등장을 하면은 훨씬 더 좀 감성적인 느낌을 주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텍스트를요, 바로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조금 2칸 정도 시간을 두고 1, 2초 정도 있다가 삽입을 할 수 있도록 플레이헤드를 이 정도에 두겠습니다. 이 한 칸만. 이 한 칸만 띄고 살짝 뜸을 들이다가 텍스트가 들어가도록 플레이헤드 위치를 지정해 줄게요. 네, 모두 플레이헤드 위치 조정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 플레이헤드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에서부터 텍스트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이 검은색 컬러보드가 등장을 하고 약간 뜸을 들이다가 텍스트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플레이헤드 위치를 조정을 해 놓으시고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제가 미디어를 삽입 때 이 왼쪽 트랙 한번 보세요. 우리 미디어가 지금 1번 트랙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트랙에만 삽입이 되도록 하려고 이 미디어들을 밑에는 다 잠가 놓고 여기 1번 트랙만 열어놓은 상태였어요. 네, 근데 지금 2번 이 텍스트는요, 미디어만 달라요. 여기가 이제 1번이 메인 트랙이라 그래서 미디어가 들어가는 트랙이고 제 텍스트는 별도의 트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2번 트랙에다 넣어줄 건데 우리가 잠궈 놓았기 때문에 다시 열어 놓으셔야겠죠. 그래서 2번 트랙 자물쇠가 지금 파란색으로 잠겨져 있는 분들은 다시 클릭하셔서 이렇게 열어주세요. 이제 2번 트랙을 열어주셔야지 여기에 텍스트를 삽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처음에 2번 트랙을 왜 잠궈놨었냐면요. 2번 트랙을 처음에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간혹 이 메인 트랙에 들어갈 미디어를 우리가 드래그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2번 트랙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장면이라면 큰 상관은 없지만 화면을 겹치게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따가 배우시게 될 오버레이라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이 트랙별로 미디어들을 좀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은 미디어는 하나의 트랙에 이제 몰아두셔야 돼요. 미디어 트랙
그리고 텍스트 트랙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번 트랙으로 텍스트 끌고 오실 때 2번 트랙으로 끌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2번 트랙 모두 열어두셨죠? 네, 이제 텍스트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2번 트랙도 열어놓았고 플레이헤드 위치도 잘 맞춰놓았습니다. 그럼 이제 텍스트를 삽입을 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미디어 창에서 타이틀 메뉴로 가보실게요. T라는 그 글자 보이시죠? 타이틀. 네, 타이틀이라고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왼쪽에 타이틀도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를 선택할 때마다 카테고리에 해당된 디자인들이 이렇게 오른쪽에 펼쳐지게 되는데 여기서는요 우리가 지금 텍스트를 처음 다루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의 텍스트를 다뤄보시고 이후에 좀 특이한 디자인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해보실게요. 그래서 타이틀 중에서도 왼쪽에 플레인 텍스트 보이실 거예요. 플레인 텍스트. 네, 플레인 텍스트라는 게 플레인하다. 굉장히 뭐 아무 무늬 없는 뭐 평범한 그런 텍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플레인 텍스트로 가셔서요. 네, 플레인 텍스트 가셔서 플레인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3D 타이틀, 기본 3D를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3D, 요거 클릭하실게요. 네, 클릭하시면은 선택이 되죠. 네, 이것도 가지고 오는 방법이 미디어와 동일해요. 이거를 이제 그냥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셔서 2번 트랙에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또는 이 타이틀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트랙에 삽입하겠다라는 이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 지금 내가 선택한 이 타이틀을 트랙에 넣겠다라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드래그 할게요. 이거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드래그 하셔도 되고 어차피 플레이헤드 위치를 맞춰 놓으셨기 때문에 이 삽입 버튼 클릭하시면 텍스트가 들어가요. 저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2번 트랙으로 맞춰서 가져갈게요. 2번 트랙으로. 또는 다시 보여드리면은 선택하셔서 삽입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2번 트랙으로 삽입이 됩니다. 미디어 트랙과 별도의 트랙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플레이어 창 보세요. 원래 이제 컬러보드, 검은색 바탕만 제가 의도적으로 넣은 겁니다. 왜냐면 이런 경우 텍스트를 넣게 되면 이 텍스트에 집중하시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 그림 없이 텍스트만 넣어줄 거예요. 지금은 이제 텍스트 내용이 안 들어가서 3D 타이틀이라고 있는데 요거 이제 우리가 수정해줘야겠죠? 그래서 텍스트를 이제 편집을 하셔야 돼요. 텍스트 편집하는 방법은요. 밑에 요 타임라인에서 텍스트 있죠? 텍스트를 클릭하시고 바로 파란색으로 편집 버튼 클릭해 주시면 여기 이제 텍스트 편집 메뉴로 미디어 창이 변경되게 되는 겁니다.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 텍스트, 즉 타이틀을 편집할 수 있는 메뉴가 타이틀, 애니메이션, 트래킹 3개로 나뉘는데 먼저 타이틀 보실게요. 타이틀 밑에 바로 3D 타이틀이라는 게 요 지금 박스가 내용을 입력하는 창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3D 타이틀은 백스페이스로 지워주시고 여기에 이렇게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60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60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네, 바로 오른쪽 플레이어 창에서도 우리가 입력한 대로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60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보이는 메뉴들이 다 텍스트를 서식할 수 있는 메뉴예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은 이 텍스트의 폰트를 먼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폰트인데 이 파워 디렉터는 전 세계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사용하는 거 아니죠. 미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사용을 할 텐데 여기에서 이 서체라는 거는 이제 언어들이 다 생긴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어에 적용될 수 있는 폰트가 있고 한국어에 적용될 수 있는 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어에 적용될 수 있는 폰트를 내가 선별적으로 보겠다. 그럼 여기 옆에 보이시죠? 이 필터를 클릭해 보세요. 필터를 클릭하셔서
나는 지금 한국어를 사용을 할 거다. 한국어를 선택을 해줍니다. 한국어라고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한국어에 적용할 수 있는 폰트를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제 펼치기 버튼 클릭하시면은 여기 이제 다양한 폰트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폰트를 선택을 할 거냐면요. 이거 기역, 니은, 디귿 순서대로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영문으로 된 거부터 나오고요. 그 밑에 쭉 가시다 보면 기역, 경기천년 바탕부터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하는 글씨 선택하셔도 되는데요. 여기서 미리 보기로 이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요. 스크롤 마트 조금 밑으로 내려다 보면은 네,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눔 손글씨 규리의 일기라는 이 텍스트 폰트를 선택을 해볼 거예요. 나눔 손글씨 규리의 일기. 이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손글씨 선택하셔도 돼요. 오른쪽에 이제 미리 보여지는데 손글씨로 쓴 것처럼 예쁘게 써줬죠. 손글씨로 쓰게 되면 좀 더 감성적인 느낌을 주게 됩니다. 뭐 명조나 뭐 고딕 이런 체를 사용하게 되면은 좀 딱딱하지만 오히려 좀 신뢰도 있는 그런 느낌을 줄 때 사용을 하죠. 이거는 좀 감성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손글씨 체를 사용을 했어요. 네, 이렇게 폰트를 변경을 했고요. 그 옆에 이제 숫자가 보이는데 숫자는 20으로 할게요. 20. 네, 이 숫자라는 거는 텍스트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텍스트의 크기 20. 이렇게 변경하시면은 텍스트 크기 커져요. 저는 20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텍스트 크기 옆에 큰 A, 작은 A 있는데요. 이거 이제 텍스트 크기를 한 단계씩 크게 하거나 한 단계씩 작게 하거나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미디어 창을 보시면서 한 단계씩 크게 하면은 점점 조금씩 커지고요. 또 한 단계씩 작게 하면 조금씩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텍스트를 수정할 때는 여기 정해진 숫자 밖에는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해진 숫자로 선택을 하시고 조금 더 수정하고 싶다 그럼 텍스트를 여기서 조금 더 크게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 작게 이렇게 한 번씩 클릭하실 때마다 크게 작게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지금 기본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글씨의 색상입니다. 그리고 클릭해 보시면 이제 다양한 색상판이 나와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건 이제 기본 색상이고요. 그리고 내가 더 특별한 색상을 찾고 싶다. 그럼 위에 있는 스펙트럼에서 뭐 파란색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이 파란색도 뭐 옅은 파란색, 진한 파란색 스펙트럼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색상을 여기서 읽어와 주죠. 여기서는 일단 색상은 X로 닫고요. 저는 이 검은색 배경에 가독성 좋게 잘 보이게 하얀색 글씨로 그냥 갈게요. 그래서 하얀색 글씨로 가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글씨 색상 옆에 보시면은 굵게 표시 있습니다. 굵게. 볼드, 굵다라는 게 볼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B라는 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글씨가 굵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B가 파란색으로 변경이 되면은 적용이 된 거예요. 난 굵게 하는 게 싫다. 그러면은 다시 지금 적용된 상태에서 이 굵게를 다시 클릭해 주시면은 해제가 됩니다. 해제됐을 때는 이제 파란색이 아니죠. 다시 클릭하면은 굵게 파란색으로 적용이 되고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적용된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나눔 손글씨 규리의 일기라는 폰트와 20이라는 글씨 크기 이 흰색에 굵게 볼드로 처리해 주겠습니다. 네, 옆에는 클릭하시면 글씨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적용 안 하지만 나중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A, B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간이에요, 자간. 글씨 간의 간격을 말해요. 지금 A랑 B랑 글씨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떨어져서 A랑 B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이 간격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0 조정하지 않았지만 이 펼치기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숫자로서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숫자를 이렇게 10 정도로 크게 하시면은 오른쪽 이제 플레이어 창 보세요. 지금 이렇게 글씨 사이에 간격이 벌어져 있죠. 여기서는 그냥 일단 0으로 둘게요. 이런 기능이구나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여기는 사전 설정이라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번역한 게 직역해서 좀 어색하죠? 근데 이게 글자의 다 디자인이에요. 하나하나 보시면 글자를 채운 색상도 다르고 그림자가 적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클릭해 주시면은 바로 그 디자인이 여기 적용이 되는데 저는 여기서는 굳이 뭐 적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은 저는 좀 단순한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여기 지금은 좀 차분하게 이 텍스트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디자인을 넣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얀색으로 깔끔하게 넣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서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밑으로 조금 스크롤 막대를 내려보시면 맨 밑으로 내려보세요. 스크롤 막대 맨 밑으로 내려보시면 맨 밑에 불투명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우리 이제 배웠던 개념들이죠. 불투명도 지금 100%라는 거는 우리 황색으로 적용된 이 글씨가 투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얘를 이 숫자를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불투명하게 조금 투명도를 주면은 보시다시피 뒤에 있는 검은색 배경이 살짝 투여돼서 원래는 흰색인데 회색처럼 보이게 되죠. 저는 여기서는 그냥 불투명하게 100%로 두겠습니다. 글씨가 더 명확하게 보여야겠죠? 희미하게 보이면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불투명도 100%로 둘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고급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고급. 네, 고급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보다 조금 더 다양한 형태로 타이틀을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복인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고급 타이틀 편집에서 속성 가보시면 여기 있는 기능들은 다 우리가 이미 배운 기능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회전. 요 텍스트를 살짝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X축 회전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각도를 좀 이렇게 42도 정도로 보면은 이게 그냥 회전이 아니라 3D 회전이에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텍스트가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는 이제 알려드리기만 하고 적용은 안 할게요. X축 회전은 0도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네, 0도로 조정할게요. 네,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스타일이나 애니메이션, 이 왼쪽에 스타일 보시면 이거 이제 아까 보셨던 스타일들이에요. 이거 적용하시면은 이 디자인대로 텍스트 적용되고 애니메이션 조금 이따 다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고급 기능 갈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X로 닫아주세요. X. 나가기 전에 변경 내용은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거는 보여드리기만 한 거기 때문에 버리기 클릭해주세요. 그래서 텍스트를 삽입을 해서 서식하는 방법 배워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텍스트 박스의 위치를 조정할 거예요. 네, 위치 조정하실 때는요, 우리는 이제까지 텍스트 편집을 할 때 왼쪽 텍스트 편집 창에서 계속적으로 편집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텍스트는 좀 독특하게 이 플레이어 창에서도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창에 지금 텍스트 박스가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잖아요. 얘를 한번 일단 마우스로 클릭을 해보세요. 네, 클릭하시고 이 안에다가 이 텍스트 박스 안에다 마우스 커서 이렇게 두시면은 여기서 바로 내용을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60번째 생일을 축하하면 제가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이거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60번째 생일이 아니라 60번째 뭐라고 60번째 이렇게 바꿀게요. 60번째 생일이 아니라 50번째 생일이다. 그럼 여기서도 그냥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50번째, 65번째 이런 식으로 이 텍스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60번째로 그대로 다시 수정할게요. 네, 그리고 이 텍스트 박스를 위치를 조정하실 수도 있어요. 이 위치를 어떻게 조정하시냐면요. 텍스트 박스를 클릭하시고요. 마우스를 이 텍스트 박스 위로 가져가 보시면 이렇게 사방형 화살표가
생길 겁니다. 마우스 커서의 4방향 화살표가 나오죠. 이때 마음대로 드래그 하시면 위치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4방향 화살표가 생성됐을 때 이렇게 조정해 보세요. 그러면은 텍스트 박스의 위치를 화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잠시만요. 여기 지금 이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 스타일이 지금 네. 일단 요거 이제 텍스트를 위치를 근데 조정을 하실 건데 이 텍스트 박스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다 보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라색 선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요. 이 텍스트 박스의 위치를 말합니다. 여기 지금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십자 형태로 그려본다면은 요 가운데 지점, 요 지점이 지금 화면의 정가운데죠. 그래서 이 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라색 선이 지금 요 세로선과 가로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1대1, 1대1 요 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텍스트 박스를 완벽하게 가운데로 가져오고 싶다. 그럼 천천히 이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여기 천천히 드래그 해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선이 생기죠. 그럼 지금 이 텍스트 박스의 위치는 점선인데 얘가 지금 가운데, 정가운데에 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선을 중심으로 해서 텍스트 박스가 1대1 비율로 이제 가운데 와 있고 여기도 이제 1대1 비율로 이제 완전히 텍스트 박스가 화면의 중간에 와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박스 이동하시면서 이 보라색 선을 잘 봐주세요. 보라색 선에서 십자선을 보셨을 때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면은 이 텍스트 박스를 정중앙으로 가져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텍스트 박스 위치 수정하는 법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텍스트 박스에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해볼게요. 지금은 이 텍스트 박스가 보시면 이게 이 플레이 헤드를 가장 왼쪽으로 가져가셔서 한번 재생을 시켜보시면 네, 이렇게 그냥 뚝 하고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등장할 때 약간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은요, 마찬가지로 요 타임라인에서 텍스트 선택하시고 이제 타이틀에 와야겠죠? 그럼 여기 이제 편집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지금 이제 타이틀의 디자인을 서식하는 방법 배우셨고 바로 옆에 보시면 애니메이션 있어요. 애니메이션 클릭해 보시면은 인 애니메이션과 아웃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이란 건 등장할 때고요. 아웃이란 건 퇴장할 때예요.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디자인 애니메이션들이 있는데 지금은 애니메이션 적용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거 마우스 위로 이렇게 가져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움직이면서 등장하는 거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할 거냐면요. 이 스크롤 마트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보세요. 지금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 보시면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가 다섯 번째인가요?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이에요.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은 3D 위쪽 슬라이드라는 거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3D 위쪽 슬라이드. 이 텍스트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등장하는 거예요. 3D 위쪽 슬라이드. 찾으셨나요? 네, 또 수강생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다른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그 마음에 드시는 애니메이션 적용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대로 선택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리고 위쪽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제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텍스트 박스 위치를 여기까지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밑에서부터 텍스트 박스의 위치까지 이렇게 등장하는 여기까지의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제 길이라는 게 있는데 길이는 이 애니메이션의 길이가 너무 짧으면은 얘가 훅 하고 바로 위로 등장을 하고요. 애니메이션의 길이가 길면은 천천히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애니메이션을요. 한 1.4초 정도로 조정을 할게요. 1.4초 정도로 3D 위쪽 슬라이드로 1.4초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아웃 애니메이션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왼쪽 상단에 애니메이션에서 아웃 클릭하시고요. 아웃 지금 애니메이션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 스크롤 막대를 맨 밑으로 가져가 볼게요. 맨 밑에. 맨 밑으로 가져가 보시면은 가장 왼쪽에 3D 페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3D 페이드. 이게 이제 페이드라는 게 흐릿흐릿해진다는 건데 흐릿해지면서 퇴장을 하는 거예요. 3D 페이드. 네, 요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네, 이게 이제 적용이 될 거고요. 적용을 하되 얘는 이제 길이를 너무 길지 않게 한 1.2초 정도로 조정을 해줄게요. 네, 그래서 아웃 애니메이션은 텍스트가 사라질 때, 퇴장할 때는 3D 페이드로 1.2초간 이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죠? 네, 우리가 그동안 이제 미디어들을 삽입을 했기 때문에 또 편집을 했기 때문에 텍스트는 오히려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텍스트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제 타임라인 보세요. 우리가 텍스트 내용 입력했고 서식도 했고 애니메이션까지 적용을 했는데 밑에 타임라인 보시면은 이게 텍스트가 기본적으로 5초로 삽입이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 오른쪽 상단에서 설정 가시면 편집 메뉴에서 보세요. 이 지금 타이틀의 기본 길이가 5초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수강생 여러분이 나중에 수정하실 수도 있는데 5초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초간 재생되도록 삽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위에 보시면 이 타이틀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미디어의 길이와 동일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검은색 컬러 보드는 여기서 끝나요. 전환 효과가 이렇게 앞장면 뒷장면에 걸쳐져 있죠. 근데 텍스트는 어디까지 가나요? 이 뒷장면에까지 걸쳐져서 시계까지 이렇게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텍스트는 60번째 생일을 축하하며라고 그냥 검은색 바탕에만 나오도록 우리가 의도를 한 건데 뒷장면까지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텍스트 박스의 길이를 조정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제가 아까 텍스트 박스 삽입하기 전에 전환 효과를 먼저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수강생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실 때 이 앞에 컬러보드와 맞춰서 조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복잡합니다. 말씀드렸죠? 전환 효과가 여기서부터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검은색 화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뒷장면만 막 섞여져서 전환 효과가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한데 이 구간에 텍스트가 나오면은 텍스트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요, 이 전환 효과 이전까지, 전환 효과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로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텍스트 선택하시고, 일단 플레이 헤드를 자를 부분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줍니다. 네, 이동시켜 주시면은 벌써 이 플레이어 창에서 보이실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플레이 헤드를 전환 효과와 살짝만 겹치게 만들어도 전환 효과 지금 화면이 이렇게 여기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텍스트가 나오면은 별로 예쁘지도 않고 텍스트에 집중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플레이어 창을 보시면서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좀 확대를 해줄게요. 요 부분을 이렇게 타임라인을 이렇게 확대를 해줄게요. 확대를 해줘서 전환 효과 겹치지 않게 지금 여전히 여기도 이제 겹치고 있어요. 전환 효과 겹치지 않으려면은 플레이 헤드를 살짝 더 앞으로 이렇게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가져가면서 플레이어 창을 보시면서 60번째 생일을 축하하며라는 이 텍스트가 온전히 검은색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이 플레이어 창을 보면서 설정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 전환 효과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요 눈금선에 마우스를 두시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이 부분만 확대가 되죠. 크게 확대해서 보시면은 전환 효과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전환효과 겹치지 않은 시점에다가 플레이헤드를 두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많이 확대하시면은 전환효과에 이렇게 테두리가 생긴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전환효과가 겹치지 않도록 이 정도의 플레이헤드를 가져가시고 이제 이 뒷부분 잘라내면 되겠죠. 네, 잘라내는 방법은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여기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은 여기 모아놨다 그랬잖아요. 여기 나누기 보이시죠? 칼 모양, 커터 칼 모양. 네, 요거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잘라질 거예요. 그럼 잘라진 요 뒷조각은 클릭하셔서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깔끔하게 재생 길이가 맞춰진 거예요. 네,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거 잠시 실행 취소해서요. 실행 취소하시면 자르기 이전으로 돌아오고 자른 상태로 돌아오고 한 번 더 실행 취소하시면 네, 원본대로 돌아오죠. 자르기 이전으로. 이걸요. 나누기 하셔서 삭제하셔도 좋지만 텍스트를 그냥 재생 길이를 줄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끝에 이 텍스트 오른쪽 끝으로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이렇게 뒤집어진 티읕 모양으로 아이콘이 생깁니다. 이때 왼쪽으로 드래그 하셔서 이 플레이헤드까지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우리 미디어 재생 길이 동일할 때와 미디어 재생 길이 축소할 때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져가시면 티귿 모양이 보이거나 또는 티귿 모양 보이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드래그 하시면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옵션이 나오죠. 다듬기 전용하시면 됩니다. 요거 뒤에 아예 미디어가 없잖아요. 끌고 올 미디어 없기 때문에 얘는 다듬기만 하겠다. 다듬기 전용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다듬어집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수강생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드래그 하셔서 다듬어 주셔도 좋고 또는 커터칼로 잘라서 삭제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적용되었는지 한번 이 미디어를 플레이어 창에서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플레이헤드를 가장 앞부분으로 이렇게 보내보시고 재생 한번 시켜볼게요. 그럼 처음에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텍스트가 등장을 해서 페이드 아웃 이렇게 살짝 희미해지면서 사라지죠. 그리고 텍스트가 사라지니까 바로 이렇게 화면 전환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저희 쉬는 시간 이전에 텍스트를 삽입해서 이 메인 트랙과 메인 미디어와 미디어 길이를 조정하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넣으실 때는요, 이제 삽입 쉽지 않지만 영상이 깔끔하게 앞과 뒤가 맞아 떨어지려면 이 텍스트의 길이가 반드시 이 전환 효과와 겹치지 않도록 텍스트 길이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 텍스트를 삽입을 해봤으니까 또 다른 장면에도 바로 텍스트를 삽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첫 번째, 이제 60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라는 이 텍스트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 텍스트가, 이제 김구로님의 60년 인생을 돌아보겠다라는 텍스트입니다. 저희 지금 60번째 생일을 축하한다라는 메시지를 넣고 김구로님의 60년 인생을 돌아봅니다라는 메시지를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넣을 거냐면요, 타임라인을 조금만 확대해서 60년 인생을 돌아봅니다라는 것도 제가 요 앞에 시계가 등장하기 전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어차피 텍스트의 내용만 바뀌게 되고 이 텍스트 디자인은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이 60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요거 있죠? 네, 얘를요, 반으로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반으로 나눠줄 건데 이거 자체가 지금 길이가 너무 짧죠. 그래서 이 길이를 늘려줄 겁니다. 늘려줘서 반으로 자를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보시면 요 기능도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 타임라인을 잠깐만 이렇게 축소시켜 주시면 네, 지금 이 컬러보드 있죠. 네, 요 컬러보드의 길이를 좀 조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컬러보드를 선택을 하시면은 얘가 지금 재생 길이가
5초로 되어 있죠? 얘를 9초 정도로 확대를 해줄 겁니다. 상단에 메인 트랙에서 컬러보드 클릭하시고요. 바로 여기서 재생 길이 조정 클릭하셔서 5초로 되어 있는데 9초로 바꿀게요.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키보드에서 09 입력해 주시면은 9초로 길게 늘려줄 겁니다. 지금 확인. 네, 확인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제 9초로 길어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남는 부분에다가 우리가 바로 이 텍스트를 가져올 거예요. 이미 디자인이나 위치는 이 앞에 60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여기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이 텍스트를 복사할 수가 있어요. 복사. 네, 복사를 클릭하시고 이제 붙여 넣을 거예요. 붙여 넣으실 때는 바로 뒤에다 붙여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텍스트 박스 바로 뒤에다가 이 플레이헤드 갖다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붙여넣기 클릭합니다. 네, 붙여넣기 클릭하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또 옵션이 있어요. 붙여넣기 및 삽입. 네, 붙여넣기 및 삽입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지금 한 5초 정도예요. 5초 정도인데 이거 복사한다고 해도 10초 정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 뒤에 만약에 미디어들이 계속 있었다면은 얘네들을 밀어서 이동시키라고 하겠지만 지금 뒤에 아무런 텍스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밀지 않아도 그냥 삽입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붙여넣기에서 붙여넣기 및 삽입 클릭해 주시면은 텍스트 박스가 삽입이 되죠. 네, 여기 타임라인 좀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9초로 길게 텍스트를 이 메인 미디어 검은색 컬러보드를 이렇게 길이를 늘렸기 때문에 아마 요 지금 전환 효과와도 겹치지 않게 텍스트가 이렇게 끝나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두 번째 복사한 텍스트를요 클릭하시고 내용만 수정할게요. 내용이 김구로님의 60년 인생을 돌아봅니다입니다. 그래서 바로 텍스트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텍스트 박스 선택하시고 편집 메뉴 가셔도 되지만 이번엔 여기서 바로 수정하도록 할게요. 오른쪽 플레이어 창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내용 지우시고 김구로님의 두 줄로 작성할게요. 김구로님의 60년 인생을 돌아봅니다. 김구로님의 60년 인생을 돌아봅니다. 이렇게 엔터를 할게요. 이 60년 인생을 에서 엔터 쳐주시면은 예, 바로 밑에 줄로 돌아오게 되고요. 네, 디자인은 다 그대로예요. 디자인과 애니메이션도 그대로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따로 변경하진 않을게요. 근데 만약에 이 두 번째 텍스트에 애니메이션 다른 거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애니메이션 이거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재생시켜보면 똑같은 디자인인데 애니메이션도 동일한데 텍스트만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미리 보기로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재생을 시켜보면 60년 생일을 축하하며 사라지고 또 똑같이 올라오죠. 김구로님의 60년 인생을 돌아봅니다. 예, 똑같이 애니메이션과 디자인 다 똑같은데 내용만 변경을 한 거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작업 속도를 좀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우리는 이제 시계, 그 다음에 이제 김구로님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러면 이제 시계가 나타나면서 역방향으로 이렇게 빠르게 시계가 되돌아가는 겁니다. 과거로 되돌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유화 사진이 나옵니다. 그럼 유화 사진에 우리가 그 텍스트를 입력해 줄 거예요. 자, 이 유화 사진에 뭐라고 입력을 해줄 거냐면 이제 개구쟁이 아이는 이렇게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타임라인에서 유화 사진으로 갑니다. 유화 사진. 네, 이 텍스트 마찬가지로 유화 사진에도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 시계 사진에서부터 전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전환 효과 때문에 아직 완전히 이 유화 사진이 등장하지 않고 이렇게 전환 효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요 시계 사진과 유화 사진 사이 부분에 이렇게 이 눈금선 쪽에 마우스 가져가시면 마우스에 시계 모양이 뜨죠. 그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은 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확대해 주셔서 요 전환 효과 다음에 플레이 헤드를 가져옵니다. 전환 효과 다음으로 플레이 헤드를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전환 효과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넣을 건데 여기 잘 보시면요. 우리가 줌 효과를 지난 시간에 적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펜앤줌 이제 계속 사진을 쫓아다니면서 사진이 줌되고 줌인, 줌아웃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지금 사진이 계속 점점 뒤쪽으로 이동해서 자리를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텍스트가 등장할 수 있도록 요 플레이 헤드를 조금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면은 지금 보이시죠? 펜앤줌 때문에 계속 화면이 뒤로 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펜앤줌 효과가 완벽하게 다 적용이 돼서 네, 어느 정도 너무 끝까지 물론 펜앤줌 효과가 적용이 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화면이 좀 뒤로 갔을 때 이 정도의 이제 아이의 얼굴이 좀 잘 보일 때 저는 한 15초에서 16초 사이 정도로 15초에서 16초 사이에다가 이렇게 플레이 헤드를 뒀습니다. 왜냐하면요, 텍스트가 여기서부터 등장하게 되면은 일단 전환 효과가 끝나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미 화면이 움직여요. 그러면은 이게 아이 사진이라는 이 형태가 좀 명확하게 나온 다음에 텍스트가 등장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전달이 좋다는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15초 저는 한 15초 11프레임 정도 네, 여기에다가 플레이 헤드를 놓고요. 자, 이번엔요. 타이틀을 가지고 올 건데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요. 아까는 우리가 이제 상단에 우리 타이틀 보시면은 플레인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꾸며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미리 꾸며져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카테고리에서 보시면 플레인 텍스트 밑으로 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컬러풀이라는 거 찾으실 수가 있어요. 컬러풀. 네. 컬러풀이라는 거 찾으셨나요? 네, 플레인 텍스트 밑에 모션 그래픽 지나와서 여행 밑에 보시면은 컬러풀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풀 한번 클릭해 보세요. 컬러풀 클릭해 보시면은 이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이 디자인을 보면은 미리 이렇게 예쁘게 꾸며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컬러풀한 디자인들이 많죠. 그래서 이 텍스트를 한번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컬러풀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여기 스크롤 마크 조금 내려보시면 전 옐로우 17이라는 이 디자인을 가지고 올 겁니다. 네. 이 디자인 예쁜데 내가 다음 화질 쓰고 싶다. 그럼 즐겨찾기 하시면 돼요. 이 디자인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오른쪽에 이 하트 보이시죠? 이 하트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하트 빨간색으로 변하죠? 그럼 얘는 지금 즐겨찾기가 된 거예요. 나중에 그 예쁜 글씨 어디 갔더라 해서 찾으실 때는요. 이렇게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왼쪽 카테고리에서 내 즐겨찾기 타이틀 위에 내 즐겨찾기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내가 즐겨찾기 해놓은 디자인 여기서 가져다가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타이틀에서 우리는 컬러풀에서 옐로우 17이라는 이 디자인을 가지고 올 거고요. 네, 우리 플레이드를 그대로 맞춰놨기 때문에 그대로 드래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주의하세요. 우리 지금 타이틀 트랙, 요 2번 트랙으로 드래그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요 위치에다가 맞춰 놓을게요. 삽입이 됐습니다. 그럼 바로 텍스트 내용부터 고치도록 할게요. 요거 텍스트 선택하신 채로 편집 버튼 클릭하시고 타이틀로 가셔서 내용이 지금 라이블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지우시고 개구쟁이 아이는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개구쟁이 아이는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얘의 크기를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 크기는, 지금, 고급 속성 가서 우리가 설정하도록 할게요. 네. 개구쟁이 I는 요거 이제 선택하셨으면은 얘는 미리 디자인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타이틀에서 텍스트 내용만 바꾸시고요. 여기서 고급으로 가실게요. 고급 가시면은 여기도 일부 중복된 기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 크기는 96으로 너무 크죠? 한 36 정도로 바꿔주실게요. 36으로 바꿔주시고 네, 요 글씨체도 바꿔줄게요. 글씨체는 저는 양진체로 바꾸겠습니다. 양진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있기 때문에 요 양진체로 설정을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개구쟁이 같은 글씨체죠. 네, 이렇게 이제 텍스트의 크기와 폰트를 만들었고요. 요 텍스트 글꼴 색도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글꼴색 밑에 보시면은 얘가 이제 그레디언트 색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색상이 옅어지거나 짙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위에는 밝은데 밑으로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런 형태고 이게 이제 노란색을 적용해서 된 건데 이 세부적인 디자인은 손대지 않고 이 뭐 그레디언트 스타일 다 좋은데 색상이 노란색이 아니라 우리 한번 하얀색으로 바꿔볼까요? 네, 그래서 여기 밑에 색상을 클릭하셔서 얘를 흰색으로 바꿔주겠다. 네,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네, 요 흰색에서부터 노란색으로 가도록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색상을 흰색에서부터 노란색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이제 흰색으로부터 파란색으로 간다. 그럼 요 노란색 있죠? 요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요거를 클릭하시고 요 색상을 바꿔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저는 흰색부터 노란색으로 바꿔준 거고요. 요 개별적인 요 색상을 선택하시고 밑에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변경을 줬어요. 네, 그리고 바로 애니메이션도 적용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애니메이션 있죠? 이게 지금 다 중복되어 있어요. 원래는 요 타이틀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도 있는데 고급으로 들어와서 여기에도 지금 중복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클릭하셔서 애니메이션에서 지금 없음인데 인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할게요. 그래서 바로 세 번째 이머지를 클릭하시고 네, 그랬더니 이렇게 이머지 형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길이는 1초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2초로 변경하겠습니다. 인 애니메이션의 길이는 2로 변경할게요. 길이는 2초, 이머지. 이렇게 조정하고 바로 확인 클릭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숫자의 위치도 바꿔줄게요. 얘는요,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 해줄게요. 아이의 얼굴이 가리지 않도록.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타임라인 보시면요. 우리 사진이 유화 사진이 있고 요 뒤로 가시면은 플레이드 잠깐 이렇게 뒤로 이동시켜 보세요. 바로 어린이 사진으로 이동이 돼요. 그래서 이 어린이 사진까지도 똑같은 텍스트가 이어지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요 타임라인을 살짝 축소하시고요. 네. 지금 이 길이가 기본 5초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요 어린이 사진까지 끝에까지 이렇게 가도록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이 어린이 사진에서 청년 사진으로 넘어갈 때 여기는 전환 효과를 넣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끝에까지 그냥 맞춰줄게요. 만약에 전환 효과가 있었다면은 전환 효과 시작되기 전으로 맞춰주셔야겠죠. 이렇게 바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겨줄게요. 네, 아시죠? 요 개구쟁이 아이는 요 텍스트 선택하시고 오른쪽 끝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다듬기 전용이라고 합니다. 뒤에 클립을 이동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듬기 전용하시면 돼요. 네, 모두 맞추셨나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똑같은 텍스트가 이 두 개의 장면에 걸쳐서 있는데 이 두 번째 어린이 미디어로 가보시면은 여기 지금 테두리 쪽이랑 이게 너무 가깝죠.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시면서 요 플레이어 창에서 요 텍스트 위치 조금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요 테두리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장면에 걸쳐서 한 텍스트가 이어지는 겁니다. 앞서부터 한번 보실게요. 네, 플레이드를 앞쪽으로 가져가셔서 지금 유화 사진이 나오는데 재생시켜보면 네, 이렇게 펜앤줌 효과로 뒤로 갔을 때 개구쟁이 아이는 쭉 나오면서 잠시만요. 오늘 제 PC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잠시만요. 이게 네, 다시 재생해 볼게요. 재생해 보면 네, 이렇게 뒤로 펜앤줌 효과 나오고 텍스트가 나오면서 텍스트 위치는 그대로인데 그림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텍스트를 이 두 개의 미디어에 걸쳐서 놓았기 때문에 위치는 그대로 동일하지만 재생 길이를 이렇게 두 개에 얹어서 두 개의 미디어를 아울러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은요, 우리 이제 텍스트 삽입하는 거는 좀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스티커를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다 스티커를 삽입해 볼 거냐면요, 요 하고 있는 어린이, 이제 어린이니까 좀 귀여운 이미지로 여기 스티커들을 몇 개 삽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스티커는요, 지금 우리 이 트랙을 보시면 1번 트랙이 미디어 트랙, 사진이나 영상이 들어가는 트랙, 그리고 두 번째, 2번 트랙은 텍스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스티커는 텍스트와 별도의 트랙으로 이 트랙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잠궈두었던 3번 트랙을 이제 열어주도록 할게져 있던 3번 트랙, 자물쇠 클릭하셔서 3번 트랙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열어주는 이유는요, 이거를 처음부터 다 열어놓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텍스트를 이 밑으로 가져오시는 경우 있어요. 그럼 이제 복잡해지니까 차근차근히 처음엔 다 닫아놓고 열어가시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티커를 삽입을 할 건데요. 먼저 스티커를 삽입할 위치로 이 플레이헤드를 이동시켜 줘야겠죠. 그래서 저는요, 일단은 이 카메라들은 이 어린이 사진에서 텍스트가 있으면 텍스트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진이 등장을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여기다 이제 스티커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플레이어 창을 보시면서 적당한 곳으로 이 플레이헤드를 이동시키면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지금 개구쟁이 아이는에서 이 플레이어 창 보시면서 보세요. 플레이헤드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여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바뀌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네, 이 정도. 저는 여기가 18초 조금 넘어서 지금 전환 효과 넘어가서 완벽하게 이제 카메라 든 아이가 등장을 했죠. 이 시점에서 스티커를 넣을 겁니다.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한 18초 15프레임 정도 돼요. 18초 15프레임. 자, 플레이헤드를 모두 맞추셨으면요. 우리 바로 스티커를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상단에 스티커는요. 어디로 가시냐면은 오버레이. 이게 스티커라고 있으면 참 더 좋을 텐데 오버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콘 보시면 이제 스티커 같이 생겼죠. 스마일 스티커. 네, 오버레이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오버레이. 이 오버레이라는 개념을 왜 스티커로 안 하고 오버레이라고 했냐면요.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다 동일한 화면에 동일한 층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트랙이 사실 1층이 가장 밑에 있는 거예요. 1층 밑에 요 2층이 얹어져 있고 2층 밑에 3층이 얹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인 미디어가 이렇게 1층 사진이 위에 있고요. 여기다가 요 2번 트랙 텍스트를 얹어 놓은 거예요. 이거 이제 오버레이 시켰다 그러거든요. 레이라는 게 레이어.
층이라는 게 이제 레이어인데 레이어의 약자죠. 이거를 오버했다. 위에 덮어놨다는 거예요. 층을 덮어놨다. 그래서 스티커가 이제 오버레이인 이유는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비나면처럼 보이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유화 사진 같은 경우는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밑에 지금 사진이 들어가 있고 이 위에다가 텍스트를 얹어 놓았고 이 위에다 이제 스티커를 또 얹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상단에 있는 미디어는 이제 스티커가 될 거예요. 왜냐면 3번 트랙에 삽입을 할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오버레이에서 이제 스티커 바로 밑에 보이실 겁니다. 스티커도 이제 카테고리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시냐면요. 이 카테고리 중에서 잠시만요. 제가 여기 텍스트라는 카테고리 한번 보실게요. 좀 밑으로 내리셔야 돼요. 아예 밑으로, 맨 밑으로 스크롤 막대를 내리시면 요 위에서 텍스트라는 거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스티커긴 한데 헬로, 이런 노 이런 것들을 글자인데 텍스트를 스티커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귀엽죠? 그래서 우린 여기서 두 번째 요라는 요 스티커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플레이헤드를 맞춰 놓았기 때문에 이 스티커를 드래그 하셔서 3번 트랙으로 드래그 할게요. 그래서 2번 일반 2 이 텍스트를 천천히 드래그해서 트랙으로 이렇게 가져가서 플레이헤드에 맞춰 놓습니다. 네, 이렇게 스티커를 삽입을 했고요. 이 스티커도 지금 재생 길이 보시면은 얘도 한 5초 길이로 삽입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이번 요 어린이 사진에 맞춰서 텍스트 길이를 맞췄듯이 이 텍스트 재생되는 동안은 계속 재생되도록 물론 이제 텍스트보다는 뒤에 등장을 하지만 재생되는 거는 끝까지 같이 화면에 있도록 재생기를 맞춰주겠습니다. 스티커 오른쪽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재생기를 맞춰주세요. 이 뒤에 이동할 클립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듬기 전용 클릭하시면 됩니다. 길이만 다듬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도요, 이제 텍스트와 동일해요. 편집 방법 동일합니다. 요거를 크기를 좀 조정하시려면은, 네, 여기, 요 조절점 보이시죠? 요 조절점, 꼭지점에 있는 조절점 아무 곳이나 마우스로 가져가면은,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가 나옵니다. 이때, 이 테두리 안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크기가 축소되고, 바깥쪽으로 드래그 하시면은 크기가 확대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적당히 크기를 조정하시고 위치는 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져갈게요. 네, 그리고 이 스티커에도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스티커를 밑에 타임라인에서 클릭하시고 이제 스티커에 대한 편집 메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편집 버튼 클릭하시면 스티커 왼쪽에서 스티커 클릭하시면은 여기는 스티커의 위치나 크기를 뒤집거나 뭐 투명도, 테두리 그림자 이것도 우리 다 미디어 편집 메뉴에서 적용을 한 건데 이 스티커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요 미디어 요 플레이어 창에서 바로 조정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여기서도 이제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보여드리고요. 마스크도 마찬가지로 이 스티커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요건 이제 배웠으니까 생략하시고요. 이 오른쪽에 애니메이션으로 가실게요. 애니메이션 클릭하셔서 이번엔요. 우리 루프로 가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루프. 제가 말씀드렸죠? 애니메이션에서 인과 아웃은 등장과 퇴장 때 적용하는 거지만 루프라는 거는 아예 재생 길이 동안에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프로 가셔서 바로 지금 요 세 번째 있는 점프, 위아래로 점프하는 거죠. 요 점프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요즘 점프하는 거 보셨죠?
여기 지금 제가 스티커의 시작 시점을 조금 조정할게요. 예, 스티커가요. 제가 좀 잠시 착각했습니다. 요 지금 보시면은 스티커가 요 유아 요 텍스트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요게 어린이 사진부터 나오도록 길이를 좀 조정할게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끌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헤드를 먼저 요 정도로 맞춰주세요. 플레이헤드를 아까 18초 조금 넘게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쪽으로 스티커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맞추겠습니다. 다듬기 전용으로 맞추면 되겠죠.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완성본은요. 지금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이 플레이어 창 보세요. 네, 아이 사진이 등장하면 개구쟁이 아이는 나오면서 사진이 바뀌고 네, 이때 텍스트가 등장하도록 텍스트가 계속 이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재생길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유아 사진부터 적용이 돼서 뒤에 어린이 사진까지 쭉 이어지지만 이 스티커는 어린이 사진이 등장한 다음에 오도록 이렇게 화면을 연출해 준 겁니다. 이 스티커를 삽입하고 편집하는 방법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스티커에도 텍스트나 미디어처럼 편집을 하거나 또는 애니메이션을 주거나 하는 효과가 가능하다라는 거 배우셨었고요. 이제 우리는요, 오버레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실 거예요. 네, 오버레이라는 거 알려드렸죠. 이 미디어들이 다층으로 겹쳐져 있어서 여기 트랙에 숫자가 높아질수록 더 위에 얹어져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이 스티커를 보시면은 이 오버레이 형식으로 사진이 이렇게 밑에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위에 이제 얹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얹어 놓는 오버레이라는 게요, 꼭 텍스트만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버레이 가셔서 스크롤막 맨 위로 올려보시면은 스티커가 있는데 이 스티커를 접어보세요. 클릭하시면은 펼쳐져 있던 카테고리가 접힙니다. 그럼 이제 스티커 밑에 보시면은 이제 입자라는 거 있어요. 입자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대부분이 입자는 좀 안타깝게도 프로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은데 예를 들면은 이 홀리데이라는 거, 물론 이제 이건 프로지만 이런 경우는 뭐 여기 이제 사람이 남녀가 이렇게 같이 웃고 있는 사진이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마치 이렇게 뭐 풍선이 날아다니거나 이런 것들을 겹쳐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요거 이제 홀리데이 말고 차라리 뭐라고 할까요? 장식. 네, 장식이 더 낫겠네요. 장식 카테고리로 가보면은 이런 것들. 이거 이제 스티커랑 비슷하게 그냥 편집을 하시면 되는데 스티커는 요만한 스티커지만 요 입자라는 거는 아예 이제 다양한 이런 별빛 뿌려지는 뭐 이런 나뭇잎 날리는 듯한 이런 효과를 사진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는 오버레이 형식으로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것도 나중에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오버레이를 또 한번 활용을 해 보실 건데 어디로 가시냐면요. 이 타임라인에서 맨 뒤에 있는 노년, 네, 노년 영상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이 플레이헤드를 노년 영상 처음으로 가져가 보세요. 네, 이게 이제 등장할 때 아마 마스크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등장하게 되는 노인의 영상이죠. 여기 보시면 마스크를 적용을 했고 기본적으로 이제 뒤에 여기는 비어있는 형태예요. 근데 검은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비어있는 겁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색을 칠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건 이제 우리가 배경화면을 여기다가 얹어 놓는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배경화면을 얹어 놓으시려면 보세요. 만약에 이 위에다가 이게 지금 노년이라는 영상이 이 밑에 있잖아요. 가장 1번 트랙에 있습니다. 근데 이 위에다가 지금 노년 영상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다가 이 배경화면을 이렇게 얹었어요. 노란색 배경화면을 얹었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화면
화면 전체가 노란색 배경으로 덮어버리겠죠. 그쵸? 왜냐면은 밑에 미디어가 있고 거기 위에를 노란색 배경화면으로 덮게 되면은 덮이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한번 밑에 노란 배경이 있고 그 위에다가 이 노년 영상, 요즘 마스크로 처리했는데 요거를 이렇게 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밑에 부분이 이제 노란색으로 덮여지고 노란색으로 색칠이 되고 그 노란색으로 칠해진 요 배경 위에 요 노인 영상이 얹어지게 돼서 바로 뒤에 배경이 노란색처럼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 차이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배경을 하나 가지고 와서 볼게요. 배경을 이제 어디로 가져오시냐면요. 일단은 잠시만요. 배경이 미디어 왼쪽 이제 미디어 창 가보세요. 미디어 창에서 가장 왼쪽에 미디어 가보시면 우리는 그동안 내 미디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왔었죠.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배경 이미지라는 거 있습니다. 배경 이미지. 네, 배경 이미지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배경 이미지. 그럼 이제 다양한 배경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카테고리 중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하늘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하늘. 예쁜 하늘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찾으셨나요? 하늘. 배경 이미지에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하늘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늘. 네, 마찬가지로 이 왕관 표시 있는 건 사용하지 않고요. 이 오른쪽 세 번째에 있는 거 보시면 맑은 하늘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우리 아까 할아버지 영상이 마스크로 이렇게 적용이 돼 있었죠. 여기 안에 할아버지 얼굴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얘를 가지고 와야겠죠.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제가 이 레이어에 대한 개념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여기가 1번 트랙이에요. 네, 1번 트랙인데 이게 지금 맨 밑에 있고 그 위에다가 이 배경을 이렇게 덮어버리면요. 이것도 오버레이 형식으로 덮는 거예요. 스티커와 마찬가지로 오버레이 형식으로 덮는데 이 위에다가 이 하늘을 이렇게 덮어버리면 하늘이 할아버지 사진 다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에는요. 이 노년 있죠. 얘를요. 한 트랙 밑으로 이동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메인 트랙에다가 여기가 제일 아래에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다가 하늘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미디어 이동하는 법 우리 1회차 시간에 배우셨죠? 자, 일단은 플레이헤드를 먼저 맞춰 놓으세요. 플레이헤드를 이 노년 미디어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 얘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밑에 2번 트랙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노년 영상 이렇게 클릭하시고 바로 2번 트랙으로 이렇게 드래그합니다. 천천히 드래그해서 이동하시면 돼요. 이동된 거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요 위에 있는 하늘 있죠? 하늘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1번 메인 트랙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실 거예요. 요 플레이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보세요. 그러면은 배경에 할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버레이를 사용을 했다면은 스티커를 오버레이로 설정을 했는데 이런 일반적인 미디어도 오버레이로 바로 적용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버레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트랙의 번호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메인 트랙에 있던 거를 밑으로 이제 2번 트랙인데 이게 숫자가 크면 클수록 위에 얹어진다고 했죠. 얘가 이제 노년 요 동영상이 위로 얹어지고 그리고 이제 메인 트랙에다가 요 한 배경 이미지를 넣어서 배경 이미지에 이제 할아버지를 넣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오버레이를 적용을 해 보신 거고요. 오버레이 적용하실 때 마찬가지로 이 할아버지 사진이 있는 한 계속 하늘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 재생 길이는 맞춰주셔야겠죠. 그래서 하늘이라는 이 미디어 선택하셔서 오른쪽 끝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이 노년과 길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버레이를 적용을 해 보셨고요. 이거 이제 뭐 배경은 다른 걸로 변경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늘이라고 했지만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 이제 원하시는 다른 배경으로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거 하나 더 해볼게요. 이제 어린이 경우 있죠. 어린이 경우. 네, 어린이 경우도 여기 지금 이제 검은색인데 요거 이제 다른 배경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요. 요즘 어린이 있잖아요. 얘가 메인 트랙에 있는데 얘가 위로 와야 됩니다. 네, 위로 오고 이 메인 트랙 자체에 배경이 와야 돼요. 하늘 배경이든 나뭇잎 배경이든 그게 와야 된다는 거죠. 네, 아시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더 이상 옮길 이 미디어 트랙이 없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미디어 트랙은 우리가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세요. 우리 지금 텍스트 트랙이 있고, 요 스티커 트랙이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린이 트랙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요, 요 메인 미디어 트랙 위로, 네, 요 위로 트랙이 하나 생성이 돼서, 여기에 만약에 하늘, 뭐 나뭇잎과 같은 배경 화면을 넣는다면은, 여기 이 검은 부분이 사실 여기 지금 비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배경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트랙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트랙을 추가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왼쪽 트랙에서 이 트랙 위에 보시면은 플러스 버튼 보이시나요? 네, 이게 트랙을 추가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트랙 추가를 클릭하시고 그럼 트랙 관리자라고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추가할 트랙은 뭐냐면은 비디오 트랙을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우리 지금 오디오 트랙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효과 트랙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미디어 트랙이 하나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할 건데 몇 개 추가할 거냐?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하나 추가. 근데 기본적으로 위에 비디오 및 오디오 추가에 1로 되어 있을 거예요. 얘는 굳이 추가하지 않도록 0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우리는 비디오 트랙만 하나 추가할게요. 오디오 트랙은 지금 필요 없습니다. 비디오 트랙 추가해서 근데 이 비디오 다른 건 0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 안 되고요. 비디오 트랙 1만 추가가 될 건데 위치를 어디로 갈 거냐? 트랙 1 위로 하나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클릭하셔서 트랙 1 위. 이 어린이 사진 위로 트랙이 하나 더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트랙을 하나 추가하고 확인 클릭하시면은 바로 위에 1번에 비디오 트랙만 하나 추가된 거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자, 그럼 이 상태로 여기다가 이제 어린이에다가 지금 메인 트랙이 지금 2번 트랙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이 어린이 미디어 밑에다가 배경을 하나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왼쪽에 이제 미디어 창 가셔서 이번에는 어린이니까 조금 귀여운 배경을 좀 넣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로맨틱은 좀 너무 그렇고 너무 화려하지 않은 정도로 가져오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여기 꽃이 너무 또 화려한가요? 그러면은 수강생 여러분들 원하시는 카테고리를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저는 요거 한번 가볼게요. 계절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야자수 있는 이거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가져오시는데 드래그 하셔서 가져오시면 되겠죠. 단 어디로 가져오냐? 이제 새롭게 추가한 1번 트랙으로 어린이 사진 위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가지고 옵니다. 네,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이제 쭉 이 플레이헤드를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이렇게 배경 뒤에 이렇게 배경이 얹혀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배경은 나중에 수강생 여러분들 원하시는 걸로 교체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 사진이 특히나 이 화면 비율과 사진의 비율이 맞지 않을 때 이렇게 뒤에 빈칸이 남을 때 이럴 때 이제 배경을 하나 넣어준다는 거죠. 근데 이 배경은
사진 밑에 있어야 됩니다. 사진 위에 있으면 사진을 가리기 때문에 얘는 오버레이 형식으로 요 메인 트랙의 밑에 올 수 있도록 가장 1번 트랙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생 길이는 이 어린이 미디어와 어린이 사진과 맞춰주셔야 됩니다. 클릭하셔서 요 여름이라는 배경 이미지를 이렇게 재생 길이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죠. 다듬기 전용으로. 네, 앞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앞에서부터 이제 오늘 작성하신 거 쭉 보시면은 0초부터 한번 제가 플레이드를 이동시켜 볼게요. 좀 크게 볼게요. 전체 화면 보기로 보시면은 처음에 60번째 생일을 축하하여 김구로님의 60년 인생을 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계가 원래 정상적으로 왔는데 이제 돌아가겠다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겠다.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 사진이 나오고 개구쟁이 아이는 이란 텍스트 나오고요. 바로 이제 화면이 전환되면서 스티커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뒤로 가서 이제 이 노년 사진에도 마지막에 이제 노년 할아버지 영상에도 보시면 우리가 오버레이를 통해서 배경화면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배경화면이 하늘로 적용이 된 겁니다.